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키트는 1:48 스케일 SB2U3 빈디케이터입니다. SB2U3 빈디케이터 미드웨이 해전 버전입니다. 미드웨이의 주인공이라면 누가 뭐래도 돈틀리스죠. 빈디케이터는 돈틀리스나 그루만사의 캐시리스처럼 유명한 기체는 아닙니다. 나무 위키만 봐도 SB2U 빈디케이터는 아예 항목이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꽤 핫한 기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영화에선 꽤 멋진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1930년대) 다른 나라들은 폭격기를 버리고 다들 새끈한 단역기로 갈아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 해군은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역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단역기는 활주거리가 길어서 항모 이함에 불리하고 속도가 빨라서 착함도 어렵다. 이런저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빈디케이터는 테스트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미 해군이 주문한 최초의 단역기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우선 급강하 폭격기인데 급강하를 잘 못했어요. 보통 급강하 폭격기에는 다이브 플랩이 있잖아요. 근데 빈디케이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급강하 시에 프로펠러를 역회전시켜서 브레이크를 주려고 했었대요. 물론 이 계획은 실패했죠. 그래서 뒤늦게 다이브 플랩을 달았는데 이게 또 항력이 너무 커져서 급강하 중에 엔진 출력을 만져줘야 했답니다. 그래서 다이브 플랩도 포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급강하 폭격기가 폭격을 하려면 슬로틀, 프로펠러 피치, 과급기 등을 먼저 세팅하고 다이브 플랩을 펼치고 급강하에 들어가면 조종사는 조준경에 들어온 적함의 이동 방향을 파악한 뒤 예상 폭탄 투하 지점을 계산하고 동시에 바람에 의한 기체 편류까지 계산해서 폭격해야 했거든요. 근데 빈디케이터는 여기에 엔진 출력까지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다이브 플랩이 단순히 브레이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체 뒤쪽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에도 관여해서 조종성을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빈디케이터의 다이브 플랩은 그게 안 된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번거로운데 더 복잡하고 더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바퀴를 내려서 다이브 플랩 역할을 대신하고 밋밋한 각도에서 살포시 급강하하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을 봅니다. 물론 이걸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죠. 급강하 폭격기 조종사들은 적기나 대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은 최대 속도로 다이브했대요. 근데 빈디케이터는 이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빈디케이터는 고속으로 다이브하면 기체가 빙그르르 스핀했거든요. 실제로 저고도 테스트에선 기체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고도 다이브는 아예 금지였고 고고도에서도 고속 다이브 시에는 스핀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빈디케이터로 급강하 폭격을 하려면 고고도에서 밋밋한 각도로 진입한 뒤 스핀에 신경 쓰면서 폭격해야 하는 거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근데 이게 SB2U3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 늘어납니다. SB2U3는 엔진을 825마력 프렛 앤 피트니 R1535-025로 변경하고요. 장갑도 추가하고 수평 꼬리 날개도 좀 더 크게 확대합니다. 다이브 플랩이 없으면 다이브할 때 조종성이 뚝 떨어지거든요. 꼬리 날개는 그걸 보완하려고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미 해병대의 요구에 따라 연료 탱크 용량도 늘립니다. 먼저 기체 내부에 있는 메인 연료 탱크 크기를 키우고요. 날개 중앙 섹션에도 연료 탱크를 추가했는데요. 추가된 연료 탱크에는 자동 방류 장치가 없었습니다. 자동 방류 장치가 없다는 얘기는 연료 탱크에 총알을 한 발이라도 맞으면 기름이 새고 몇 발 더 맞으면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제로 전투기랑 똑같은 실수를 미국도 한 거예요. 근데 SB2U3는 제로보다 더 심했죠. 일단 늘어난 중량 때문에 기체 속도가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뼈대 보이시죠? 불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체 상당 부분하고 수직미익 일부가 직물, 그러니까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디케이터는 완전 금속 기체가 아니었어요. 기체는 느림보고 동체는 천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불까지 잘 붙어버리면 사실 이쯤 되면 거의 결항기입니다. 빈디케이터는 태평양 전쟁 중 전투로 인한 손실률이 30%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나 노후로 인한 손실률은 50%나 됐습니다.
빈디케이터는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 훈련기로 사용되다가 1943년 11월 완전히 퇴역합니다. 아카데미 제품이고요. 금형은 에큐리트 미니어처 금형입니다. 에큐리트 미니어처는 에어로 모델에서 평이 무척 좋은 메이커죠. 또한 국내의 에이스 모형이 에큐리트 미니어처의 라이선스 생산업체이기도 했고요. 한동안 은근히 구하기 쉽지 않은 키트였는데 지금은 아카데미 덕분에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박스 아트가 예술입니다. 데칼은 말이 필요 없는 카토그라프 데칼이고요. 중순양한 미쿠마를 공격한 제241 해병 정찰 폭격대 대소속 리처드 E 플레밍 대위의 데칼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시트벨트를 재현할 수 있는 애칭 부품도 들어있고요. 근데 빈디케이터 초기 기체는 시트벨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런 닭장형 캐노피는 직접 마스킹하려면 좀 번거롭죠. 하지만 키트에는 이렇게 캐노피 마스킹 시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조종석 측면 부품인데요. 이게 부품 하나예요. 전통적인 금형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디테일이면 뭐 3D 프린팅이나 레진 부품도 부럽지 않죠. 이건 후방 살속의 링마운트 부품이에요. 인젝션 키트 한계상 어쩔 수 없이 구멍이 막혀 있는데 저는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훨씬 보기 좋죠. 이건 구명정인데 몰드로 표현해놨어요. 아무래도 몰드다 보니까 형태가 조금 어색해서 에폭시 퍼티랑 쿠킹 오일로 살짝 톤을 봤습니다. 구명정은 별도 부품으로 넣어주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네요. 여기 끄트머리는 삼각형으로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다. 잘라주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수정 가능하죠. 후방 사수석 플렉서블 마운트 기관총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SBTU2까지는 7.62mm 39경 기관총을 쓰다가 SBTU3 들어서는 59경 기관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키트에 들어있는 기관총은 디테일도 조금 아쉽고 무엇보다 크기가 좀 작아요. 총몸 사이즈만 보면 아무래도 M1919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 F86에서 남는 M2 기관총을 가져왔습니다. 스페이드 그립 부품은 없어서 따로 가공해서 붙여주었고요. 배럴은 RB 모델 벨매품으로 교체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으로는 이런 맛이 안 나죠. 사진은 개발 당시 XSB2U1의 사진인데요. 사진의 기관총은 슬롯형 배럴을 가지고 있는데 MG40인가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SBT3에서는 12.7mm M2로 바뀌었단 거죠. 캐노피는 개폐 선택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부분 캐노피 중간을 동체색으로 도색하게 되어 있거든요. 투명 부품에 도색하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일러스트에도 격자 무늬는 안 그려져 있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실제 기체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박물관에 있는 기체도 그렇고 당시 사진을 봐도 이 부분의 격자 프레임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실물은 이 부분이 유리는 아니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종석이 너무나 훤히 보이는 기체이기 때문에 조종석의 극강의 디테일업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뭐 이 정도 디테일이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 부품은 엔진 부품 중 하나인데요. 전방 커버, 오일 펌프, 밸브 푸시로드, 그리고 점화선 등을 부품 하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도는 좋은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조금 투박하죠? 그래서 프라봉이랑 황동손으로 손을 봤습니다. 하얀 부분이 프라봉으로 교체한 밸브 푸시로드고요. 배기 파이프도 이렇게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화선은 황동손으로 표현했는데 실린더마다 점화선이 2개씩 들어가거든요. 실린더가 앞뒤로 7개, 7개에서 14개니까 고정대로로 하면 점화선을 총 28개를 박아야 돼요. 근데 전 15개만 박았습니다.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날개 기관총은 주사바늘로 교체했고요. 왼쪽 날개 아래에는 탄피 배출구를 몰드로 표현해놨습니다. 근데 오른쪽 날개에는 이 몰드가 없어요. SBTU3는 기총 4문을 달고 다니니까 배출구가 양날개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뭐 기총을 1문만 달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니까 한쪽에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배출구는 오른쪽 날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키트는 왼쪽 날개에만 배출구가 있고 오른쪽 날개에는 배출구 몰드가 아예 없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피토 튜브도 주사바늘과 철사로 새로 만들었고요. 피토 튜브는 워낙 잘 부러지니까 금속 부품으로 교체하면 좋죠.
키트에는 바퀴에서 시작해서 기어베이로 들어가는 전선을 몰드로 표현해 놓았는데 몰드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몰드를 밀어버리고 항동선으로 디테일업 해주었습니다. 통상 폭탄 디테일은 항상 좀 아쉽죠. 플라스틱 특성상 날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두껍게 나오잖아요. 실물은 얇은 철판 내장을 엇갈리게 볼트로 고정시켜 놓은 형태거든요. KA 모델에서 멋진 별매 폭탄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카모델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엇갈리게 붙이는 날개 접합 방식도 실물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폭탄을 쓰지 않고 연료 탱크를 붙이는 것으로 타입을 봤고요. 100파운드 폭탄은 렉이랑 폭탄이 일체형으로 사출되어 있어서 폭탄 부분은 잘라버리고 이렇게 렉만 달아주었습니다. 해외 모델러들의 제작기를 보면 동체 측면에 수축이 있다고 그렇게들 불평을 해요. 근데 아카데미 버전은 보시다시피 수축이 없습니다. 손을 좀 본 것 같죠? 에큐리티 미니어처가 키트는 섬세한데 설명서가 애매해서 욕을 좀 많이 먹죠. 그래서 아카데미는 애매한 부분에 이렇게 사진을 같이 배치했습니다. 이런 건 아카데미가 잘했는데 근데 설명서에 틀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기 부품 번호는 B19가 아니라 H10번이고요. 그리고 이거 설명서에 자르라고 나와있고 굉장히 자르고 싶게 생겼죠? 근데 자르면 안됩니다. 실물에선 와이어가 지나가는 휠인데 디테일업을 하신다면 오히려 휠을 몇 개 더 추가하셔야 합니다.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친절한 키트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척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손맛도 무척 좋았고요. 문제는 이런 종류의 손맛을 즐기시는 분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미드웨이 보시고 너무 돈 뜰리스만 만들지 마시고 미드웨이의 숨은 구원자 빈디케이터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키트 추천합니다. 이상 아카데미 1대48 스케일 SBTU3 빈디케이터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